하부 작가를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제 이야기를 하려고 앉으니까 사실 좀 느낌이 그렇습니다. 오싹합니다. 그리고 그 출판기념회를 몇 번 하긴 했는데 제 가족이 온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앞에 계시니까 이게 까부러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쭉 진행을 하다 보면 사실 이 조마조마하는 때가 있습니다. 이게 문학 행사라는 게 워낙에 재미가 없으니까 표정에 이렇게 굳은 표정이 나오거나 이러면 지루한 표정이 나오면 사실은 뭔가 조급증이 생깁니다. 예, 그러면서 야 이거 뭔가 이렇게 이 분위기를 깨야 된다는 그런 강박증이 생깁니다. 직업병입니다. 어쨌든 뭐 오늘 어떻게 될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소설집은 나왔고 동화 두 권이 이제 월요일 인쇄에 들어갈 겁니다. 그림이 다 되고 뭐 이것저것 이렇게 준비가 거의 다 끝나서 월요일쯤 인쇄에 들어갈 건데 사실 올해 이렇게 세 권까지 낼 거라고 생각은 못했습니다. 한때 이렇게 제가 2010년도에 그 소설집이 나오고 첫 소설집이 나오고 관장님이 한동안 저를 놀렸던 말이 있습니다. 10년 동안 이 책을 안 내는 작가라고 이렇게 이 논리 비슷하게 이렇게 얘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 사이에도 줄기차게 소설을 썼습니다. 발표도 하고 쭉 그렇게 해왔습니다. 2019년도에 제가 그 소설집을 냈었는데 그 사이에 동안이 떴던 게 그때 발표했던 게 뭐 소설 안 쓴다고 막 뭐라고 했던 게 여기에 대부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그 쉰 적은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게 뒤로 미뤄졌던 이유가 다른 소설들하고 성격이 조금 달라서 조금 미뤄졌던 겁니다. 이게 이번 소설집에 대개 들어가 있는 게 역사와 관련된 그런 작품들입니다. 꽃분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6.25 때 피해자, 농계 이야기가 있고요. 진주의 산홍이라는 기생 이야기, 그 다음에 조선의학회 사건의 이경로 선생 이야기, 남명조식 선생 이야기 뭐 등등, 그 다음에 주몽의 어머니죠, 유화 부인의 이야기까지 쭉 이렇게 그 역사 관련된 것들이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쭉 모아졌습니다. 제일 오래된 작품은 남명조식 선생 이야기는 거의 20년이 넘었습니다. 20년이 넘었고 이게 그 남명조식 선생에 관련해서 이거는 사실은 장편을 쓰려고 한 500매 넘어서 600매 가까이 이렇게 썼던 원고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렇게 단편 소설이나 짧은 소설이 나한테 맞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또 사람이 늘 이렇게 자기한테 맞는 그것만 하겠습니까? 또 분수에 안 맞게 또 엄한 짓도 하겠죠. 그래서 뭐 다음에 또 뭐 그런 계기가 또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또 되면 또 이렇게 그거 덮으려고 또 뭐 이런저런 또 변명을 하겠죠.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꽃분이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6.25 당시의 피해자들인데
이명박 정권 첫 해에 진실화해위원회라는 데 활동을 했습니다. 그걸 하면서 어디를 갔냐면 함양에 마천, 휴천, 여기는 뭐 완전히 그 지리산 바로 아래 동네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집집마다 피해가 없는 집이 없습니다. 경찰이나 군인에 의한 피해자도 있고, 물론 이민군에 의한 피해자도 있습니다. 그때 이제 거의 집집마다 다니면서 사실은 피해자 조사를 했습니다. 그때 진실화해위원회는 정부 기구였기 때문에 정부 기구여서 정부에서 그때 명함 파주고 다 이렇게 군청이나 경찰 이쪽으로 해서 다 연락을 해줘서 이렇게 뭐 공식적으로 조사를 이렇게 할 수 있게 그렇게 활동 보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요, 정부에서 이게 다 허락받고 정부 돈을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줘도 피해를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말하기 힘들어합니다.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있는 그대로 이렇게 얘기를 안 하는 경우, 혹은 주변에서는 저 집도 그 피해를 당했어 라고 하는데 가서 막상 이야기하려고 들면은 얘기를 안 하려고요. 우리 피해 없었어. 아예 피해버립니다. 그런 경우도 다반사고, 미리 이제 전화를 드리고 찾아뵙겠습니다.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전화기 너머에서 어르신이 뭐 오세요. 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막상 가면은 집에 사람이 없어요. 집에 가겠다고 했는데 사람이 없어요. 노무현 정부에서 이명박 정부로 바뀌었는데, 정부가 바뀌었는데 이게 어찌 될 줄 알고 내가 그 이야기를 해줘. 이게 그 사업이 노무현 정부에서 쭉 이렇게 해오던 사업이지만, 정부가 바뀌었는데 내가 이 이야기 해가지고 무슨 불이익을 당하라고 어찌 될지 모르니까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않다 이렇게 설득을 하다가 이제 어르신이 얘기합니다. 그러면 같이 지서로 가자. 지서로 가자. 그래서 뭐 좋습니다. 지서로 가죠. 그래서 지서까지 갑니다. 가서 이제 경찰관 입회하에 경찰관한테 얘기하면 경찰관은 다 압니다. 예, 그래서 어르신 얘기해도 된다. 그렇게 해서 경찰관 입회하에 지서 저 소파에 앉아서 경찰관하고 같이 듣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사 작업을 그게 거의 1년 거의 내도록 했던 작업입니다. 집집마다 다녀야 되는 거기 때문에요. 그런데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여자분들은 자기가 당한 뭐 친정이나 자기 친척들 피해도 그거는 큰 피해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뭔 얘기냐면 여자는 뭐 이렇게 당하는 게 뭐라 그럴까요? 큰 피해가 아니다 하거나, 뭐 하여튼 그거는 뭐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경우들이 사실은 꽤 많았습니다. 이분들이 워낙 자기들 이야기 알려지는 것 자체를 이렇게 두려워해서, 이게 한 14, 15년 전에 썼던 소설인데요. 배경만 악양으로 옮겼습니다. 예, 악양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악양의 뭐 대봉감 이야기도 나오고, 안쪽에 우리 아까 서웅기 대표 어머니 고향인 서지골이라고, 예, 서지골을 이렇게 배경으로 해서 쓴 겁니다. 어쨌든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가지고 이렇게 소설을 쓰는 것은 굉장히 참 이렇게 힘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기록이 많이 있으면 많이 있는 대로 힘들고, 없으면 없는 대로 또 힘듭니다.
그런데 그 또 이렇게 그 두 번째 농계 같은 경우에 농계를 가지고 소설을 쓴 사람이 많습니다. 장편도 많고요. 뭐 단편도 물론 여러 편 있고요. 근데 기왕에 나와 있는 농계를 또 써야 되는 거는 뭐 짐작하시다시피 달라야 됩니다. 앞에 쓴 농계와 내가 쓰는 농계는 달라야 됩니다. 그래서 농계가 진짜 출발처는 그랬습니다. 농계가 진짜 나라를 위해서 이 한 몸 바쳐서 이렇게 외장을 끌어안고 죽었느냐. 농계가 나라한테 받은 게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농계의 인생 전체를 놓고 보면 나라한테 받은 게 별로 없어요. 아버지가 일찍 죽고 어머니 혼자서 이렇게 키웠는데 그 삼촌이 있어서 삼촌한테 이렇게 의지를 했거든요. 그런데 삼촌이 개차반이야. 노름하고 이렇게 그러니까는 막 농계한테 이렇게 어릴 때부터 막 허드렛 일을 많이 시킵니다. 나중에는 농계를 돈 받고 팔아먹습니다. 병신 집안에 양반 집안인데 병신한테 시집을 보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하고 그 도망을 가고 어째저째 나중에 최경애라는 이 사람을 만나서 후처로 들어갑니다. 어쨌든 그 이런 농계한테 사실은 나라가 뭘 해줬길래 그 충성을 다 바쳐서 외장 그 무서운 사람을 그 목숨을 끊어가면서 그렇게 하느냐. 사실은 의무는 거기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닐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 산홍이도 마찬가지고요. 조선어학회 사건 말모이라는 영화가 아주 그 대박을 치고 크게 성공을 했을 때 이건호 선생 이야기는 제목이 꿈속의 꿈입니다. 그 말모이라는 영화가 성공했을 때 근데 영화 자체는 사실 그렇잖아요. 그 상업적으로 성공을 해야 되니까 어떤 그런 내용들 뭐 좀 어느 정도 왜곡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제가 이건모 선생 그 생가에 가서 봤는데 참 너무 조용했어요. 너무 조용하고 그 영화는 성공했지만 정작 그 사건에 대한 관심은 커졌지만 이건모라는 사람에 대한 관심도나 그 다음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의외로 낮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조선어학회 사건으로 최현배나 우리가 알고 있는 이희성이나 이런 사람들은 1년 내지 1년 반 나중에 재판에서 이렇게 받았습니다. 이건모는 제가 지금 기억이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 6년인가 4년인가를 받았습니다. 최고형을 받았습니다. 조선어학회 그러니까 그 중에서 우두머리 격인 셈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의외로 이렇게 잘 알려지지 않았다. 영화와 그 다음에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의 그 어떤 역할,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은 전혀 이렇게 그 성공과는 별개가 아닌가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모 선생에 대한 이야기, 좀 그런 것까지 좀 알려졌으면 좋겠다. 가장 최근에 쓴 거는 유화의 시주머니입니다. 주몽 고구려를 세운 주몽의 엄마죠, 어머니죠. 고구려를 세웠는데 고구려는 주몽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수식어가 있습니다. 고구려는 유화의 나라이기도 합니다. 유화 부인은 고구려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 아버지, 친아버지는 아니죠. 그 주몽의 친아버지는 아닌데, 부여에 이렇게 거의 그 볼모처럼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몽은 고구려를 세운 뒤에 고구려는 나의 나라이기도 하고 어머니의 나라이기도 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데는 한 가지 큰 이유가 있었습니다. 근데 주몽 이야기도 전에 그 주몽 그 드라마가 성공하고 그 뒤에 주몽 관련된 소설도 굉장히 많습니다. 장편 소설이 대부분이고요. 근데 정작 유하 부인은 잘 몰라요. 그리고 그냥 단지 주몽의 엄마라는 그 정도에서 사실은 그칩니다. 그런데 주몽의 나라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유하 부인의 나라의 거의 고구려에서는 유하 부인이 신격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 벽화나 이런 데도 그런 부분들이 드러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부여에서 도망칠 때 부여에서 주몽을 이렇게 죽이려는 세력이 있었습니다. 그걸 피해서 이렇게 도망갈 때 유하 부인이 네가 싸움 잘한다고 그 주몽이 이제 활 잘 쏜다고 주몽이잖아요. 만주어로 주몽이 활 잘 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네가 싸움만 잘한다고 그 나라 세워지고 그렇게 성공할 수 있을 것 같냐? 그러면서 유하 부인이 꼭 챙겨준 게 있습니다. 뭘 챙겨줬냐면 5개의 씨앗을 챙겨줍니다. 5개의 씨앗, 쌀, 보리, 이게 정확치는 않습니다. 어떤 데마다 이 기록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귀리, 조, 이렇게 해서 5가지. 어떤 데는 그 삼씨를 넣기도 합니다. 삼씨는 왜 필요합니까? 예? 예, 옷 테이블라고, 그죠? 예. 그래서 이 5가지 씨를 챙겨줘서 그게 사실은 고구려를 건국하고 나서도 그게 고구려 농사의 기본이 됐다. 그래서 농업의 신으로 신격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몽의 아버지는 누굽니까? 해모수입니다. 해모수는 태양의 아들입니다. 하늘입니다. 어머니 그 유하 부인은 하백의 딸입니다. 물의 신 하백의 딸입니다. 물의 신의 후손이자 그리고 농업신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고구려라는 나라가 그렇게 우리 강성하고 그래서 저 만주까지 영토 확장을 이렇게 그렇게 크게 한 나라로 이렇게 의미 부여를 많이 하는데 어머니의 그런 역할이 없었으면 사실은 고구려가 제대로 건국되었을지 또 건국했다 손치더라도 제대로 이렇게 커 나갈 수 있었을지 의문이다라는 어떤 그런 거기에다가 사실은 방점을 찍어서 쓴 소설입니다. 자, 퇴근하고 여기에서는 글이 안 됩니다. 사실 사무실에서는 글이 안 됩니다. 전화 오죠, 사람 오죠, 아시다시피 사무실에서는 글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집에 가서 이렇게 밥 먹고 한 2-3시간 잡니다. 그러면은 이제 한 11시, 12시에 깨가지고 그때부터 일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2-3시간 자고 성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제가 에너지 음료를 참 많이 먹습니다. 좋아서 먹는 게 아니고요. 에너지 음료에는 카페인이 엄청나게 들었죠. 그거를 오늘 새벽에 한 2시쯤에 먹었습니다. 마지막에 넘겨야 될 원고가 있어서 이제 이렇게 사실은 좀 이제 동화 원고 다 끝나고 이제 좀 쉬어야지 이제 당분간 글 안 써야지 이제 놀아야지 그러고 있는데 오늘 새벽에 아침에 이메일을 확인하는데 또 원고 청탁서가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 원고 청탁서 뭐 아시지만 뭐 원교행이나 뭐 다들 아시겠지만 국관장님도 아시겠지만 원고 청탁서가 들어올 때 안 써주면은요 그 다음에 원고 청탁도 잘 안 해줘요. 그래서 원고 청탁 들어올 때 해줘야 돼요. 그래서 예, 또 당분간 예, 그렇게 뭐 그럴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저는 살아남았고 앞으로도 살아남으려고 합니다. 어쨌든 잘 읽어봐 주시고요. 예, 그렇습니다.